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글을 쓰려면, 나가서 책을 쓰려면, 작가가 되려면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있다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빼고요. 하나 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모입니다. 여기서 메모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지금 바로 또는 순간적으로 스치는 찰나의 감성을 지금 당장 또는 잊기 전에 뭔가를 바로 적어두는 것, 기억을 돕는 차원에서의 메모입니다. 20년 전 영화인데요. 영화 메멘토 보셨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 영화는 사실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아주 지적인 영화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겪는데요.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내가 죽으면서 충격으로 그 이후 기억은 전부 다 10분이면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모를 남깁니다. 그쵸? 사진을 찍고 몸에 문신을 새겨요. 물론 순간적인 메모 또한 한계가 있죠. 특히 맥락 없이 남겼을 때. 메모는 그야말로 순간적인 인식, 해석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요. 살기 위해서 써둬야 하는 그런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을 저장하는 차원에서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하고 아이디어를 잡아두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글의 재료나 소재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메모를 하면 쓰는 사람으로서 좀 든든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원래 뜻 말고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에서 약간 유머 있게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합니다. 저는 기자였을 때도 이 말을 굉장히 실감하면서 일했었는데요. 글을 쓰고 책을 쓸 때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있다면 바로 메모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영화 메멘토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없으면은 생각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이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상상력 또한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그 경험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상당 부분 휘발됩니다. 사실 제가 런던에서 연수하면서 첫 책을 썼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나름대로 오래 정확하게 저장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이 책 서문에서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이 저자는요, 신경과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 리사 제노바입니다. 여러분, 그 줄리안 무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교수로 나왔던 영화 스틸 앨리스 보셨어요? 그 원작 소설도 리사 제노바가 썼죠. 스틸 앨리스, 메멘토 영화 다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14쪽.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경험한 일 대부분을 내일이면 잊는다. 결국 인생 대부분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지난 1년을 통틀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통째로 기억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대부분 평균 8일에서 10일 정도다. 가까운 과거의 경험인데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3%가 채 안 된다는 얘기다. 그나마 기억하는 것들도 대다수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특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은 누락되거나 의도치 않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과거 일에 대해서도 3%조차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요. 글을 쓰려면요. 기본적으로 뇌에 저장된 것들,
뇌가 비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상이나 지금 인지하고 집중한 경험을 적어둔다는 거는요. 사실은 30초면 날아가 버리는 이른바 작업 기억을 메모해 둔다는 겁니다. 이 작업 기억은 적어두지 않으면 대부분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53쪽입니다. 작업 기억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주위가 쏠려 있는 이 순간의 경험이다. 바로 지금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본 것, 지금의 감정, 지금의 언어가 전전두엽에 제한된 공간에 아주 잠깐 머문다. 작업 기억은 늘 가동 중이다. 지금 막 경험한 것 또는 주의를 집중한 대상을 딱 필요한 만큼만 보관한다. 지속 시간도 아주 짧고요. 보관 용량도 크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이 작업 기억을 빠르게 메모해 두는 걸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건데요. 쓰는 사람한테 이게 좋은 이유는요. 글감을 저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그 찰나의 생생함을 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메모나 기록 자체도 사실은 불완전하지만요. 그것조차 없이 지난 경험, 생각, 감정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 책 리추얼 좋아하는 책이라서요. 가끔 뭐 다운되거나 기분이 저조하거나 지칠 때 위로 삼아서 자주 넘겨보거든요. 리추얼. 꽤 알려진 책이죠. 실제 예술가나 작가들의 일상 루틴을 소개해둔 책인데요. 꼭 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하는 습관 관련해서 빅토르 위고랑 앤디 워홀 사례 여기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쓴 프랑스 작가죠. 빅토르 위고는 항상 그 작은 수첩을 갖고 다녔대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자기 입에 올리는 순간 또 듣는 순간 곧바로 공책을 꺼내서 적었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글로 옮겨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일상 자체가 메모하는 습관으로 항상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은요. 매일 아침에 일기를 쓰는 걸로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일기 쓰는 방식이 약간 특이했는데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한두 시간 동안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얘기하고 그 친구가 기록을 해서 그래서 앤디 워홀 일기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 넷플릭스의 동명 다큐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죠. 약간 다른 형식으로 이 앤디 워홀은요. 갈색 상자로 만든 자신만의 타임캡슐도 활용했었대요. 그 상자에다가 우편물, 선물, 잡지 같은 거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매번 보관하면서 관리한 거죠. 역시 기억을 돕는 일종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죠? 꼭 작가나 뭐 일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붙잡고 싶은 좋은 경험, 생각 같은 걸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은요. 우리 그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쓰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좋은 게 집중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메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순간적인 작업 기억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메모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력이 필요하죠. 물론 또 써놓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 다른 더 중요한 걸 기억할 만한 저장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문구류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교보문고 가니까 그 예쁜 노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뭐 폰, 메모장 이런 거 이용해도 좋은데 예쁜 데다가도 손으로 쓰는 맛도 있으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보석 같은 글감을 모으는 마음으로 순간을 의미 있게 저장하는 습관,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 권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뵐게요. who were trying